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습니다. 명품백과 고급 승용차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계급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런 잔혹한 현실 속에서 벌어진 통쾌한 반전에 관한 것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22층. 오늘 여기서는 아주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요. 바로 서울여자고등학교 75년 졸업생들의 정기 동창회였죠. 하지만 이곳은 그냥 평범한 동창회가 아니었습니다. 참석자들 남편의 직업만 봐도 딱 알 수 있었거든요.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 병원장, 로펌 대표 변호사. 한마디로 대한민국 상위 1% 계층의 사모님들만 모이는 자리였으니까요. 연회장 입구에는 눈에 띄는 팻말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창회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리고 그 밑에는 특히 잡상인 출입 절대 불가라는 문구가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언뜻 보면 좀 이상한 문구 같지만 이들에게는 이게 나름의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들만의 순수한 공간을 지키겠다는 그런 무언의 선언 같은 거였죠. 모임의 중심에는 단연 김유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녀는 이 모임의 실질적인 여왕벌이었어요. 유라는 오늘따라 유독 싱글벙글, 아주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든 최신형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연신 미소를 감추지 못했거든요. 얘들아, 진짜 깜짝 놀라지 마. 오늘 우리 동창회에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 오시기로 했어. 유라가 주변에 벌떼처럼 모여든 동창들을 향해 말했어요. 누구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빨리 말해봐. 옆에 있던 친구가 궁금하다는 듯 재촉했어요. 그게 말이야. 유라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목소리를 소곤소곤 낮췄습니다. 유통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진심유통 창업주께서 우리 모임에 직접 오신다는 거야. 심지어 특별 강연까지 해주신다고. 어머나, 진짜. 주변에 있던 동창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심유통이라는 이름은 이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야말로 전설적인 기업의 창업자였으니까요. 정말? 그분이 정말 오신다고? 말도 안 돼. 누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얘가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우리 동창회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라고. 내가 장담해. 유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연회장 구석진 자리에는 다른 동창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지우였어요. 지우는 다른 이들처럼 화려한 명품으로 반짝반짝 치장하지도 않았고 시끄러운 대화에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사실 지우는 이 자리가 늘 바늘방석 같았습니다. 매달 열리는 이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자신은 이들과 어딘가 다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동창들처럼 남편의 성공을 자랑하거나 자녀들의 명문대 진학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도 영 어색했어요. 어머, 지우 아니야?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유라가 지우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형식적인 인사의 느낌이 훨씬 강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 지우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 참, 지우야. 유라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어요. 네 며느리 말이야. 요즘 뭐 한다고 그랬지? 온라인으로 뭘 판다고 들었는데 지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나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 아, 인터넷 쇼핑몰? 유라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 너도 나도 하는 그런 거구나. 근데 지우야, 혹시 네 며느리도 오늘 오니? 아니, 나리는 바빠서. 지우가 답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스르륵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윤나리, 지우의 며느리였죠. 나리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연회장 안에 다른 여성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실용적인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액세서리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나리가 들어서자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은 결코 환영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긴 왜 왔지? 하는 의문과 경계심이 가득했죠. 유라가 나리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 쟤 누구야? 서지우 며느리 아니니? 나리는 시어머니 지우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가 유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라 이모님. 네가 여길 왜 와?
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긴 동창회인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나리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유라가 손을 들어 딱 막았어요. 잠깐. 설마 너 여기 들어올 생각이었던 건 아니지? 유라가 입구에 팻말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못 봤어? 나리의 시선이 잡상인 출입금지라는 팻말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정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진심유통 고문님을 뵙고 싶어서 왔는데요. 이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 안이 순간 싸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리에게로 집중됐죠. 그리고 그 시선들 속에는 시어머니 지우의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무언가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고 있었어요. 상황은 나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유라는 나리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피식 호웃음을 쳤어요. 뭐? 진심유통 고모님을 만나겠다고? 유라가 주변 동창들을 둘러보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들었어? 이 애가 글쎄 진심유통 고모님을 뵙겠다네. 푸훗. 주변에서 키득키득 작은 웃음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나리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나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요. 고모님의 조언을 꼭 구하고 싶습니다. 나리가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유라가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 거 하는구나? 요즘 집에서 컴퓨터로 물건 파는 뭐 그런 거 말이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유라가 목소리를 착 깔며 말했어요. 여기는 정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너 같은, 뭐라고 해야 하나? 잡상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잡상인이라는 단어가 연회장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나리의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잠깐만. 안 돼. 유라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창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야. 진심유통 창업자님이 직접 오시는 귀한 자리라고.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품격을 잃을 수는 없잖아? 유라는 일부러 잡상인 출입금지 팻말을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글은 읽을 줄 알지? 잡상인, 출입금지, 너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 흐리지 말라는 뜻이야. 주변 동창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 여긴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나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움을 청할 만한 시선을 찾았지만 모두들 외면하거나 유라의 편에 서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나리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지우와 마주쳤습니다.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애타게 바라보는 것을 알았지만 쉽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을 휘저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나서봤자 상황만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는 그리 대단치 않았으니까요. 어머니, 나리가 작은 목소리로 지우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유라의 시선도 지우에게로 향했어요. 아, 지우야. 내 며느리 좀 데리고 나가.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 이게 무슨 망신이니?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은 나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나리야,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어서 돌아가자. 나리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진심유통 고모님만 잠깐 뵈면. 됐어. 유라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 진짜 지겹네. 보안요원 불러서 당장 끌어내. 유라가 진짜로 호텔 직원을 부르려고 하자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참 뻔뻔하기도 하지.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다른 이가 맞장구를 쳤어요. 나리는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절망감이 더 컸어요. 알겠습니다.
나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유라가 마지막으로 비수 같은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다음부터는 내 주제를 좀 알고 행동하렴. 세상에는 격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그 말이 나리의 등에 차갑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연회장을 걸어나갔어요. 지우는 며느리의 힘없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리가 나간 후에도 유라는 계속해서 불쾌하다는 듯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요즘 것들은 자기 분수를 너무 몰라. 인터넷으로 물건 좀 판다고 해서 어디 진심유통 고모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변 동창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격이 다른데 진심유통 고모님 같은 분이 그런 소규모 장사꾼이랑 상대를 해주시겠어? 지우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 하지만 그 비밀은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곧 진심유통 창업자가 도착할 시간이었어요.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들뜨고 있었지만 지우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리가 연회장을 나간 후 지우는 혼자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그저 평범한 60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대한 이야기들이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 지우가 아직 가난한 소녀였던 시절의 이야기였죠. 그때 지우는 서울 동대문 근처의 허름한 재래시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그녀는 학교만 마치면 늘 어머니의 작은 좌판을 도와야 했어요. 어머니는 시장 한 귀퉁이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계셨거든요. 지우야, 손님 오셨다. 인사 곱게 해야지. 어머니가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그때의 지우는 손님들에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반찬을 퍼담고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일에 익숙했어요. 김치, 나물, 젓갈. 어머니가 밤새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하나하나 포장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지우를 시장통 아이라고 부르며 대놓고 무시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김유라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었습니다. 야, 서지우, 너한테서 또 쿰쿰한 젓갈 냄새나? 유라가 코를 막으며 놀리던 그 모습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의 지우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시장에서 일하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지우는 남몰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꼭 성공해서 당당하게 살 거야.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우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상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대신 그녀는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작은 반찬 가게를 물려받아 더 크게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만든 반찬 몇 가지를 파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우에게는 남다른 장사 수완과 지독한 끈기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가장 신선한 재료를 가장 저렴하게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맞았어요. 발이 퉁퉁 부어 터져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휴, 이 집 반찬은 진짜 맛있어. 손맛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여기 김치는 진짜 우리 엄마가 담가준 그 맛이 나네. 입소문이 퍼지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고 지우의 가게는 어느새 시장에서 꽤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통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지우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장 밖으로 나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작은 가게 하나를 얻어 번듯한 반찬 전문점을 열기로 했죠. 지우야, 정말 괜찮겠니? 시장 밖은 월세도 비싸고 경쟁도 심할 텐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할 수 있어요. 지우의 눈은 확신으로 반짝였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정성 가득한 음식 맛이 더해져 가게는 눈 깜짝할 새에 동네 명물이 되었어요. 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게, 세 번째 가게. 그녀의 사업은 무섭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었을 때 그녀는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왜 매장에서만 팔아야 하지? 집까지 직접 배달해주면 어떨까? 그때는 아직 배달 서비스라는 개념조차 희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것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작은 배달 트럭 한 대를 사서 직접 운전하며 고객들의 집까지 반찬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집까지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고객들은 깜짝 놀라워했어요. 네, 고객님, 편하게 집에서 맛있는 반찬 드시라고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입소문이 무섭게 퍼지면서 주문이 폭주했어요. 지우는 더 많은 직원을 뽑아야 했고 더 많은 차량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커지면서 지우는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지은 이름이 바로 진심유통이었어요. 진심을 다해 정성스럽게 유통한다는 의미였죠. 진심유통은 날개를 단 듯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반찬 배달에서 시작해 다양한 신선식품 유통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어요. 지우만의 차별화된 고객 중심 서비스는 업계에서 혁신 그 자체로 평가받았습니다. 진심유통 서지우 대표, 유통업계의 새로운 신화를 쓰다. 신문 일면을 장식한 기사 제목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성공과 함께 지우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그림자들이 드리워졌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개인적인 시간은 사라졌고 인간관계도 복잡해졌어요. 특히 과거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태도 변화는 지우에게 씁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김유라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 둘도 없는 친구인 척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과거의 상처를 굳이 들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는 지우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기억들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 사랑하는 며느리가 당한 그 모욕이 자신의 아픈 과거와 겹쳐지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혜진은 호텔을 나와서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방금 전 겪은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모욕적이었거든요. 잡상인, 그 단어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하는 일이 거대한 대기업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진심유통 고문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신의 진심 어린 열정이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될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혜진의 스마트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남편 선우였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 진심유통 고문님 만나 뵈었어? 선우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이 참담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게 잘 안 됐어. 왜? 무슨 일 있었어? 혜진이 방금 전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자 전화기 너머로 선우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당신 많이 속상했겠네. 괜찮아. 난 정말 괜찮아. 혜진이 애써 씩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께 다시 한번 부탁해보는 건 어때?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어머니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혜진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는 그냥 나보고 돌아가라고만 하셨어. 선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관계가 늘 조금은 서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가. 알겠어. 전화를 끊은 후 혜진은 다시 호텔 2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쯤이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진심유통 창업자가 도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이대로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키워온 것도 모두 그녀의 끈기와 노력 덕분이었거든요.
혜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진심 유통에 대해 다시 한번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시각 호텔 22층 연회장에서는 진심유통 창업자의 도착을 기다리며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연신 입구를 힐끔거리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언제쯤 오시는 거야? 한동창이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오후 2시에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 유라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답했어요. 지우는 여전히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로 한층 더 말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다른 동창들의 들뜬 대화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우야, 너는 별로 기대 안 되나 봐. 옆에 앉은 동창이 툭 던지듯 물었어요. 아니야, 나도 기대돼. 지우가 짧게 답했습니다. 진심유통 창업자가 대체 어떤 분일까? 정말 궁금하다. 그러게 말이야. 여성 CEO라는데. 사실 지우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복잡했습니다. 곧 자신이 저 무대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사랑하는 며느리가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 한 명이 연회장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진심유통 고문님께서 길이 조금 막혀 30분 정도 늦어지실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유라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다시 활짝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괜찮아요. 그런 대단한 분이시니까 오죽 바쁘시겠어요. 우린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초조해졌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행사가 되길 바랐거든요. 그 30분 동안 동창들은 계속해서 진심유통과 그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심유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 있어? 글쎄, 아주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성공 신화가 흔해. 정말 존경스러워. 지우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심유통 창업자가 여자라면서? 진짜 대단하다. 맞아. 여성 사업가로서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가 사업해서 그렇게 성공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정말 존경스러워. 이런 말들을 들으며 지우는 자신의 험난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집안 배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없이 무시당하고 서름을 겪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한편 호텔 로비에 있던 혜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심유통 본사에 전화를 걸어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임원들의 연락처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진심유통 창업자는 베일에 쌓인 접근하기 어려운 인물이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혜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쇼핑몰이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가만히 돌이켜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규모였습니다. 낡은 컴퓨터 한 대로 집에서 시작한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한 명 한 명 고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좋은 상품을 깐깐하게 골라 판매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은 월 매출도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직원도 5명이나 두고 있었어요. 나도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유통 고문님의 조언이 꼭 필요해. 혜진은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호텔 2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시간이 흘러 약속된 오후 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제 최고조에 달해 있었어요. 곧 진심유통 창업자가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유라는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점검하며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음향 시설은 괜찮은지, 좌석 배치는 적절한지, 다과 준비는 완벽한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완벽한 행사로 만들어야 해요. 유라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다른 동창 한 명이 유라에게 다가와 소곤거렸습니다. 유라야, 근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가? 지우 말이야. 쟤 요즘 너무 조용한 것 같지 않아?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랑 말도 섞고 했는데 요즘엔 맨날 저렇게 혼자만 있더라. 유라가 지우가 앉아있는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지우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원래 서지우 쟤는 좀 그런 구석이 있었잖아. 우리 중에서도 제일 근본 없는 애였으니까. 근본이 없다니. 그게 무슨. 아, 너도 알면서 뭘 그래. 쟤 집안 얘기 못 들어봤어? 동대문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던 집딸이잖아. 이 대화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동창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아, 맞다. 지우 어머니가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셨다고 그랬지? 그래서 지우제도 어렸을 때 맨날 시장통에서 일 도왔다고 했잖아. 어머, 그랬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 거래? 남편이 뭘 하는데 저런 자리에 꼬박꼬박 나오는 거야?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동안 지우는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이미 수십 년간 이런 종류의 뒷담화에는 이골이나 있었거든요. 그때 유라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들아.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 응?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처럼 귀하고 격조 높은 자리에 서지우 같은 애가 껴있는 것이 영 껄끄럽다는 생각이었죠. 그때 유라의 머릿속에 아주 못된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우야. 유라가 지우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어요. 너 오늘 여기 있어도 괜찮겠어? 무슨 뜻이야? 지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이따가 진심유통 창업자 같은 어마어마한 분 앞에서 너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섞여 있으면 좀 모양새가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순간 시끄럽던 연회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유라와 지우에게로 집중되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지우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머, 너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유라가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심유통 창업자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잖아.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품격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너처럼 뭐랄까 배경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품격? 지우가 천천히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래, 품격. 우리는 다들 나름대로 괜찮은 집안 출신들이잖아. 근데 너는 미안하지만 좀 다르잖아.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도 지우를 적극적으로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나쁜 애는 아니지만 유라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러게, 오늘은 특히나 중요한 날인데 말이야. 지우는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자신의 기구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늘 이런 식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왔어요.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지우에게는 저들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지우야. 유라가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아까 내 며느리도 그렇고 무슨 온라인 쇼핑몰인가 뭔가 한다면서? 푸훗. 그것도 결국은 잡상인이랑 다를 게 뭐가 있니? 잡상인이라고? 지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감정이 섞였습니다. 어머, 미안. 너무 직설적이었나? 근데 사실이잖아.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거나 시장 바닥에서 물건 파는 거나 본질적으로 다를 게 뭐야? 유라의 말이 끝나자 몇몇 동창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지우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 엄마의 그 며느리네. 완전 대물림이야.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며느리는 인터넷으로 장사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은 똑같네. 똑같아.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며느리까지 모욕하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유라야, 지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야? 내가? 지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오롯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어요. 너는 진짜 품격이 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품격 운운해? 유라가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단호해졌어요. 진짜 품격은 출신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에서 나오는 거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나한테 설교라도 하겠다는 거야? 바로 그때 호텔 직원이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유통 고문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잠시 후 입장하시겠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었죠. 어머, 드디어 오셨네. 얘들아, 모두 자리에 앉아. 어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야.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모든 결심이 끝났어요. 그래, 이제 끝내자.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 지우는 천천히 연회장 뒤쪽, 무대로 통하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곧 자신이 올라가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유라는 지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오직 연회장 입구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곧 자신이 평생토록 존경해온 진심유통 창업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두근거렸거든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마침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자리에 반듯하게 앉아 전설적인 기업가의 등장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라는 무대 앞에 서서 위풍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친애하는 동창 여러분, 유라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낭랑하게 울려 퍼졌어요. 오늘 우리 동창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하늘처럼 높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혁신을 이끌어 오신 분, 맨주먹 하나로 시작해 거대한 성공 신화를 일궈내신 분을 말이죠. 유라는 잠시 극적인 효과를 위해 말을 멈추고 동창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평소에 그분을 얼마나 존경해 왔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성의 몸으로 이런 위대한 성공을 이뤄내신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때 유라의 시선이 지우가 앉아있던 구석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라? 서지우제, 어디 갔지? 유라는 잠시 의아했지만 곧 다시 마이크에 집중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와 삶의 품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다시 없을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창들의 기대감은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어요. 누군가는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했고, 다른 누군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명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대한민국 유통신화의 주역 진심유통의 창업자이자 고문이신 유라가 잠시 숨을 고르며 뜸을 들이는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뒤쪽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타난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외부인이 아니라 늘 보던 그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동창이었거든요. 서지우 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유라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지우가 무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이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잠깐 뭐야?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지우가 왜 무대로 걸어가고 있지? 유라의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지우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진심유통 고문님 오시는데 어서 내려와. 유라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마침내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유라의 손에서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건네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지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서지우입니다. 라고? 유라가 말을 더듬거리며 되물었어요. 지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동창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란과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평생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던 진심유통 창업자. 지우가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적 그리고 이어진 믿을 수 없다는 술렁임. 뭐라고 했어 지금?
네가? 네가 정유통, 아니 진심유통 창업자라고? 설마? 유라가 가장 먼저 넉나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우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유라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답했어요. 제가 진심유통을 설립한 서지우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유라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존경하고 선망해온 그 위대한 기업가가 바로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멸시해온 동창 서지우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절대. 유라가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너는 그냥 평범한 뭐요? 지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시장통. 네, 시장에서 자란 것 맞습니다. 지우가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저는 동대문 재래시장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반찬 가게를 도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죠. 동창들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며 흉보던 그 출신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우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고객을 어떻게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지, 정성 어린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저는 바로 그 시장에서 배웠거든요. 털썩, 유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거든요. 정말 너였어? 유라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어요. 네, 맞습니다. 지우가 확신의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때 한동창이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꺼내 진심유통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창업자 소개란의 사진을 확인하고는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맞다. 진짜 서지우야. 사진이 똑같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기막힌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평생을 근본 없다고 무시해온 동창이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기업가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왜? 한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지우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친구라면 제가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상관없이 저라는 사람 자체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이 말이 동창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그들이 지금껏 얼마나 가식적이고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지우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오늘 제 며느리가 이곳에서 당한 일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나리를 잡상인이라 부르며 모욕하고 쫓아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제 며느리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착한 아이입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정성스럽게 운영하고 있고 더 크게 성장하고 싶다는 꿈을 안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서서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유라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제 며느리를 잡상인이라고 부르며 이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그것도 바로 저 진심유통 창업자를 만나러 온 그녀를 말입니다. 이제 유라는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그 심각성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거든요. 무대 위의 지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소심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진짜 CEO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진정한 품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서리빨처럼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우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유라는 자리에 앉은 채로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품격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지우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품격이 있는 걸까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품격이 있는 건가요? 비싼 명품을 온몸에 두르고 다니면 그게 품격일까요? 동창들 중 몇몇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진리처럼 믿어온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바로 거기서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유라가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어요. 그 차가운 시선이 마주치자 유라는 화들짝 놀라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며느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잡상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이 자리에서 짐승처럼 쫓겨났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잡상인의 시어머니가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존경한다던 진심유통 창업자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연회장은 더욱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었거든요. 김유라 씨, 지우가 유라를 똑바로 부르며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아주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에요. 지우야,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그럴 줄은.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정말 몰랐나요? 지우가 얼음처럼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건 제가 진심유통 창업자라는 사실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잖아요.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저를 시장통 출신이라고 평생을 무시했습니다. 근본이 없다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 며느리에게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모욕을 줬죠. 지우가 무대에서 천천히 내려와 유라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런데 당신이 평생을 존경하고 우러러보던 진심유통 창업자가 바로 그 근본 없는 시장통 출신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유라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당신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은 겁니다. 그때 지우의 스마트폰이 윙 하고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이었어요. 지우가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픽 하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벌써 시작됐네요? 지우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뭐가? 한 동창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당신들이 내 며느리를 쫓아내는 장면이 누군가에 의해 고스란히 촬영되었답니다. 그 영상이 지금 강남 사모님 갑질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유라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지우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제 며느리를 쫓아낸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신상을 찾고 있더라고요. 아, 잡상인 출입금지라는 팻말도 함께 찍혔고 우리 동창회 이름도 나왔답니다. 그리고 김유라 당신 이름도 아주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고요. 안 돼. 유라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미 몇몇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계급차별, 갑질 논란에 대한 심층 취재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동창들이 공포에 질려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이 불똥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졌거든요. 지우야. 그걸 어떻게 좀 막아줄 수 없을까? 응? 한 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지우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진실이 알려진 것뿐이죠. 오늘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결국 유라가 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지우는 차가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요? 제가 왜요? 지우가 반문했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왜 제가 수습해 드려야 하죠? 유라는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 며느리가 받은 그 깊은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줄 건가요? 당신이 그 착한 아이에게 퍼부은 그 모욕적인 말들은 대체 누가 보상해 줄 건가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동창들이 깊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다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진짜로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우가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남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존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동창들이 넋을 잃고 지우의 말에 집중했어요. 저는 시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자산이 되었어요. 고객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정성 어린 서비스가 무엇인지 바로 그곳에서 배웠거든요. 지우의 목소리에 뜨거운 힘이 실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출신이나 배경이 어떻든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과 진심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몇몇 동창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거든요. 지우의 짧지만 강렬한 강연이 끝나고 연회장은 한동안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들은 이야기를 소화하느라 바빠 보였어요. 그들이 평생을 진리처럼 믿어온 가치관이 오늘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경험이었으니까요. 유라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겁게 실감나고 있었어요. 이미 인터넷 세상은 강남 동창회 갑질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영상으로 들끓고 있었거든요. 지우가 무대에서 내려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몇몇 동창들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지우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한 동창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른 동창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사과가 그다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지우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때 지우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혜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터넷에 지금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심유통 창업자가 어머니라고. 맞아. 지우가 담담하게 확인해 주었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진심유통을? 오늘 동창회에서 밝혔어. 그리고 네가 오늘 오전에 당했던 일도 다 함께 이야기했고 전화기 너머로 혜진의 숨 막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런 큰 비밀을 갑자기 밝히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아. 지우의 목소리가 한결 따뜻해졌어요.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다. 더는 숨기고 싶지 않거든. 하지만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오늘 일 때문에 어머니께서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지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착한 마음씨가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혜진아, 지금 어디니? 집에 있어요, 어머니. 그래? 그럼 이따가 집에서 보자. 할 이야기가 아주 많아.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창들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유라는 구석에서 혼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유라에게 다가갔어요. 김유라 씨. 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지우야,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라가 거의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에요. 지우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나 정말 잘못 생각하고 살았어. 진짜 품격이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하나도 몰랐어. 지우가 유라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그걸로 다행이에요. 지우야, 네 며느리한테, 나리 씨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우가 잠시 생각했어요. 진심이라면 방법은 있겠죠. 하지만 말로만 하는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뜻이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요. 유라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한편 연회장 밖에서는 이미 소문을 들은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갑질 사건에 대한 취재 열기로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지우는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는 복잡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비밀을 드디어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혜진이 남편 선우와 함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혜진이 지우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선우도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진심유통 창업자가 맞으세요? 혜진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맞아. 지우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진심유통 고모님이 바로 제 시어머니셨단 말씀이세요? 혜진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그동안 혼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가 철없이 진심유통 고모님 만나고 싶다고 할 때마다 답답하지 않았어. 오히려 내 며느리가 그렇게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기특하고 대견했어. 그런데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지우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실 너에게만은 몇 번이나 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너 혼자 그 비밀을 알고 있기에는 그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았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나에게 의존하지 않고 너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혜진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함께 해보자. 지우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힘주어 말했어요. 네 쇼핑몰, 이제 내 쇼핑몰이기도 하니까. 우리 함께 더 크게 키워보자. 정말 의미 있고 멋진 일을 한번 해보는 거야. 정말이요, 어머니? 그래.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요? 진짜 품격 있는 사업을 해야 해. 고객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고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업 말이야. 혜진이 눈을 반짝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지우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비밀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나 자유롭고 행복한 기분을 주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며칠 후 유라로부터 진심이 가득 담긴 사제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사회에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며 살겠다는 굳은 다짐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혜진의 온라인 쇼핑몰은 진심품격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소비를 모토로 하는 아주 특별한 쇼핑몰이었죠. 지우와 혜진은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진짜 가족이 되어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과 품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감동적인 사례로 오래오래 기억되었답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